안녕하세요.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입니다. 네, 저희가 유망주 발굴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망주가 단번에 넘어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이제는 그 프로가 된 김은지 양이요. 변상일 구단을 상대로 그 수일기의 힘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오늘은 98년생 기사와 2008년생 유망주의 대결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97년생부터 2000년생 정상급 기사와 10년 차이가 나는 미래 바둑계 주역 간의 맞대결인데요. 자, 오늘은 박하민 프로와 조상현 유망주의 대결입니다. 네, 그 치수는 그 정선에요. 그 흙을 진 조상현 어린이가 7집을 받는 치수로 진행이 됩니다. 네, 생각 시간은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희성 위원은 이미 이 조상현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조상현 군이 그 영구생 지금 현역 6조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 2019년도부터 그 영구생 리그를 시작해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꾸준히 봐왔는데요. 네. 굉장히 침착하고 그 기풍적으로는 좀 공격적이면서도 날카로움까지 지닌 선수입니다. 네, 이 방송 전에 이미 조상현 선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자세가 그렇게 좋다고요. 네, 자세가 전혀 미동이 없이요. 그 표정도 돌부처 같이 그런 표정에 자세 자체가 딱 그 꼿꼿이 서서 바둑을 두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미래 돌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조상현 어린이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네, 조상현 군은 2019년 7월 하나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사실 이 대회에서의 우승자 출신은 네. 대부분이 다 프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프로기사의 등용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수한 프로기사들이 대부분 정상급 기사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네. 자, 현재는 서울 양천구에서 바둑 공부 중인데 딱 봐도 덩치가 더 큰 형들과의 대국을 네.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둑 두는 자세가 굉장히 진지하고 네, 이 눈빛이 조상현 군이 날카로워요.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이제 저희 바둑 도장에 나와서 실전 대국 아니면 이제 개인 공부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특히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준 바둑들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찍어 보면서 자기가 좀 잘 둔 거 잘못 둔 거 이렇게 계속 돌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프로 선수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상현 선수가 자기 실력만 잘 발휘를 한다면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게 된 거 자체로도 좋은 기회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실력 발휘를 해서 뒀으면 좋겠고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을 좀 잘 발휘해서 좀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대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자, 박하민 프로와 조상현 군의 대결입니다. 먼저 박하민 프로 98년생이고요. 2015년에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 작년에 그 크라운 혜태배를 우승했고요. 미래별 신해체험전을 우승하면서 신해대를 평정한 기사입니다. 네. 2019년도에는 바둑 기량 발전상을 네. 수상하기도 했었죠. 신인상에 이어 차곡차곡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자, 우리 조상현 군은 2008년생, 현재 연구생 6조고요. 보신 바와 같이 하나생명배 어린이 국수전 우승자 출신입니다. 네, 결승에서 슌세이 그 일본에서 유학을 온 선수를 이겼고요. 네, 치수는 정선의 흙이 덤을 7집을 받게 되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입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생이면 올해 6학년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처음으로 영생을 들어왔고요. 총 8회차의 리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상현 군이요. 2019년도 첫 리그전에 들어와서 7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7조에서 거둔 성적이 15판을 둬서 14승 1패였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기량으로 그 6조로 진출을 했고요. 그만큼 기량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영구생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하민 프로를 상대로 포석을 준비한 것 같죠? 네. 그 평소에 아마 본인이 가장 흙으로 즐겨두는 포석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했겠죠. 이 박하민 프로를 상대로 이제 두기 위해서는 포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석에 밀리지 않는다면 이 덤 자체가 오히려 받는 치수이기 때문에 이 조상현 군이 어느 정도 뭐 중반까지 넘어갈 수만 있다면 네. 그래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4명의 정상급 기사들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유일하게 박하민 프로만 좀 기풍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 박하민 프로가 이제 다른 정상급 기사 변상일, 신민준, 신진서 구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이제 굉장히 바둑 자체를 유연하게 두는 스타일이고요. 전투보다는 그 좀 후반 끝내기, 종반 승부를 노리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그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네. 평소대로 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초반 자체는 백쪽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가는 겁니다. 네. 여기를 바로 다가왔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날일자로 걸칠 수도 있고 3-3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조상현 군은 이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백이 하나만 물어보고 우변을 붙였거든요. 네, 이곳을 하나 물어보고 여기를 붙였죠. 이제 흙이 여기 왔을 때 이제 백의 상용의 수법인데요. 바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흙한테 침투를 당하거나 이곳을 붙여 끌어당김을 당해서 실리로 굉장히 많이 당한다는 얘기죠. 박하민 프로가 기본적으로 실리 위주의 마둑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초반에 느리더라도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환이 돼 있으니까요. 흙이 그 다음에 늘거나 여기를 이었을 때도 이 교환이 돼 있으면 여기를 활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득이란 얘기고요. 이어져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환을 들어갔을 때는 흙이 받아주지 않고 흙의 이 자리로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해서 굉장히 좀 압박을 가하게 되면 이 한 점이 좀 살아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두터워지고서는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물어봤고요. 그럼 지금 흙도 이어서 받고 싶진 않을 것 여기는 같아요. 일단은 손을 빼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조상현 군이 그냥 받아줬는데요. 사실 받아주는 것이 그냥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를 붙였을 때는 이 교환이 들어가 있으면 또 이제 흙의 장점은 이곳이 좀 일단 두터워졌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교환을 생략하고 이런 데를 2선을 들어가는 것도 이런 형태에서 어렵지만 나오긴 하거든요. 조상현 분이 굉장히 치열한 스타일이라 네. 초반에 저는 뭔가 책략을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글쎄요. 박하민 프로를 좀 무식했나요? 굉장히 초반을 무난하게 가네요. 지금 네. 흙이 두어간 이런 갈라치기도 언제 봤을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글쎄요. 이건 확실히 포석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상현 군이 요즘에 그 영구생 리그에서 두던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래 어떤 스타일이죠? 원래 조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고 초반을 좀 발이 빠르게 시작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실리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게 두는 것이고 실리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수거든요. 사실 이렇게 두는 건 한 20년 전에 흙이 먼저 1-3-5 포진으로 날일자 굳힌 다음에 백의 양하점 포진을 이렇게 견제하는 식으로 많이 뒀었습니다. 그 조은현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갈라침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정말 박하민 프로를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치수에 대한 마음이 좀 넉넉해서인지 좀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수를 최근에 잘 안 두는 이유는 발이 좀 느리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제 3-3을 들어가거나 날일자를 걸치거나 이제 3-3을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맞게 되면 여기를 이제 실리를 차지해도 이곳에 이제 양화점이 아래에 있으니까요. 이 변을 백한테 허용했을 때 좀 세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세력이 요즘에는 대단치 않다라고 보고 먼저 실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백의 모양이 커지는 것을 아예 방지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 4함을 팔 수도 없고요. 백한테 먼저 이 굳힘을 허용하니까요. 네. 실리적으로는 요즘 트렌드에는 맞지 않다고 봐야겠죠. 한 칸을 띄었고 참 오랜만에 보는 정석의 형태입니다. 백은 이제 보통 이런 데선 날일자로 가고요. 네. 높게 가는 것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날일자로 많이 갑니다. 요즘에는 흙이 이런 미리 협공이 안 와 있다면 2배석에서 두 칸 높은 수도 두긴 하거든요. 지금 한 칸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두네요. 지금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이유는 보통 여기가 흙 모양이 이곳이 좋았을 때는 이 자리를 당하게 되면 모양 자체가 굉장히 호응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아픈 곳입니다. 근데 배석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세가 3선으로 낮고 발전성이 뭐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붙여서 실리를 확보하고 한 칸으로 뛰게 되면 이 세력이 이 백의 두터움으로 인해서 별로 쓸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하민 프로는 이 진행을 원한 것이고요. 네. 조상현 군이 그것을 간파하고 날일자로 달렸습니다. 눈목자로 받았고요. 날일자로 받으면 무난한데 3, 4함을 허용하고 또 두 칸을 벌려야 되고 흙이 뭔가 좀 빠르게 손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흙한테 조금 부담을 주기 위해서 눈목자를 둔 겁니다. 네. 예전에 정말 어깨를 짚어두고 붙이는 형태도 나왔던 것 같고요. 실전에 그냥 붙였는데요. 맞습니다. 여기를 하고서 붙이는 수가 조금 더 어려운 수예요. 뭐 이렇게만 된다면 다음에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자세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장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다음에 여기를 젖혔을 때 또 맞게 되면 단수 치는 자리가 기분이 좋고요. 대신에 백이 이런 자리를 호구 쳤을 때 이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 백의 자세가 굉장히 탄력이 있고 늘게 되면 또 다음에 여기를 붙였을 때도 막으면 끼워서 패를 들어갈 수 있는 노림이 생깁니다. 일단 이 자리를 두텁게 눌러뒀고요. 지금 정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98년생과 2008년생의 대결인데 왜 제가 좀 추억 돋는 바둑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네, 조상현 군이 사실 여기를 갈라치는 보석이 자주 나왔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네. 상당히 좀 예전 정석인데 글쎄요. 박하민 선수도 사실 이 보석을 그렇게 자주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것 예. 같아요. 박하민 프로도 새로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박하민 프로가 약간은 의식을 한 진행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금 공격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눌러가서 조금 모양을 키우는 그런 스타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박하민 프로가 이제 프로 시합을 할 때 이런 스타일로 두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두고요. 실리를 먼저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바둑을 두텁게 두는데 오늘은 좀 정선이고 덤도 있고요. 네.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초반을 공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어떠세요? 저보다도 이희성 구단이 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135 흙으로 135가 이제 화점 두고 소목을 이렇게 두고 굳힌 다음에 백이 여기를 뭔가 갈라침을 하거나 먼저 뒀을 때 그 다음에 여기를 두는 보석을 제가 많이 뒀어요. 사실 네. 최근에는 135라는 말도 잘 안 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보석이라서 네. 여기를 이제 양화점에서 저는 이렇게 갈라치는 보석을 좋아하거든요. 실제 차지하고. 그래서 제가 연구도 정말 많이 했고 지겹게 뒀던 보석입니다. 몇 년도에 주로 이런 포석을 사용하셨어요?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보석을 이제 90년도 이제 후반, 90년도 후반 때부터 둔 것 같아요. 딱 후반, 박하민 선수가 태어났을 네, 때. 그때부터 둔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됐네요. 네.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조상현 선수 태어났을 때 네. 대학교 들어갔어요. 조상현 군은 이제 7살 때 바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뭐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그 보드 게임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께서요. 형하고도 이제 같이 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보드 게임의 꽃은 바둑이다. 해서 맞습니다. 바둑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형이 바둑을 하게 되니까 네. 조상현 군도 이제 따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근처 바둑 교실에서 처음엔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재밌는 거는 태권도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태권도를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태권도도 잘하고 바둑도 잘하고요? 오히려 태권도가 조금 더 유망할 정도로. 그래서 태권도장 사범님이 태권도 선수를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팔방미인이었군요. 그만큼 태권도에 기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주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겨루기 부분에서 네. 상당한 자질을 보였는데 조상현 군이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뭐 태권도냐 바둑이냐. 뭐 아버님은 이제 격투기 선수 아니면 바둑 기사를 뭐 어떤 것을 해도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았는데 네. 상현 군이 선택을 했고요. 일단 그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조상현 군도 승부욕 하나만큼은 예, 그렇죠.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겨루기도 역시 그럼요. 네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초등학교 어린 학년이었는데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보다 덩치가 굉장히 크거나 형들을 상대로 겨루기 하는 거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밀리지 않고 그런 것이 뭐 요즘에 이제 연구생들도 당연히 형들이 많습니다. 형들이 많은데 전혀 바둑 둘 때 그런 것도 없고요. 일단 떨질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이 배포 자체가 조상균을 조금 이제 본인의 실력 이상 더 나오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 더 이제 조상현 군의 부모님께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프로기사들이 보드게임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잘하죠.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오락실 게임을 평정했을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그 일화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적인 부분에서 다른 뇌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동되는. 기사들은 대부분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못해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네. 저런 케이스도 있겠죠. 여기를 걸쳐갖고요. 붙여갖고 여기 일단 좀 적극적으로 둡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 배석에 맞는 훌륭한 수고요. 하나 붙여두고 이곳을 활용했습니다. 미리 이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지금이 적시의 타이밍이에요. 네. 보통 이렇게 두거든요. 그때 2칸 정도로 벌리면 아주 기가 막히죠. 여기를 보통 먼저 가는데 생략을 하고 갔다면 흙이 다가가는 수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미리 교환이 돼 있으니까요. 이미 안정이 되었고 흙 2점만 좀 몰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상현 군도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통 사실 이거 그냥 받아야 되는데요. 받았어요. 받습니까? 그러면 이제 백도 아주 편안하게 2칸 벌릴 수 있죠. 조금 더 하네요. 한 번 더 받아줬으니까 여기까지 교환을 합니다. 네. 아마 이것까지 두겠죠. 다 하네요. 네. 이제 따내면 밀어가는 자리가 좋아서 보통은 있는데요. 백은 이 단수까지가 지금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가 되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벌리게 되면 굉장히 훌륭하게 모양을 갖췄고요. 흙은 이제 두텁긴 하지만 여기에 자세가 조금 중복이에요. 그래서 초반은 백이 좀 활발하게 출발했습니다. 포석에서 이 정도면 네. 포인트를 꽤나 잃은 지금 초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이 초반에 확정가를 분석을 해보면요. 네. 15집 정도 되고요. 뭐 15집 조금 약하지만 뭐 합쳐서 30집 보면 여기까지 이제 40집 정도 초반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백은 10집이 두텁습니다. 한 두 집 정도의 확정가고, 여기는 뭐 확정가가 아니더라도요. 이곳에서 약간 털을 또 잡아서 몇 집 났고, 일단은 이 모양이 좋아요. 네. 당장의 확정가는 아니지만 이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근데 집으로 굳어진다면 한 30집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백의 집이 지금 아직 확정가적으로 40집이 되진 않았지만 40집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정확히 제가 뭐 몇 집 손에 본 거를 이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석집에서 넉집 정도는 지금 포인트를 잃고 네.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흙이 네, 여유 있죠. 우세하다. 네, 여유 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갈 공간이 바둑판은 좌측이 될 것 같은데 위아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가 조금 급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자리가 굉장히 좀 통렬하거든요. 두 점을 공격하면서 이곳을 확실하게 좀 집으로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되는 수가 이 수거든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먼저 행마를 하거나 해서 뭐 아직 백은 완생의 형태는 아니니까요. 이 흑의 두터움을 바탕으로 좀 압박을 하고 이 두 점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착상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이곳을 뭐 압박을 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실리를 좀 차지를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위로 급한 자리 먼저 갑니다. 네, 근데 짚어서 갔어요. 이건 조금 안정적인 수예요. 아, 눈목자에 비해서요. 네, 밀어가면 백도 좀 두터워집니다. 그 대신 흑은 이제 뭐 늘거나 뛰거나 해서 두는데요. 흑도 견실하죠, 굉장히요. 네, 뛰어갑니다. 사실 이 조상현 군이 지금까지는 차분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만 분명 본인의 장기는 전투고요. 그렇습니다. 부분전이 붙었을 때 눈이 바짝바짝해요. 이제 영구생 시합을 두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근데 이 승부처가 왔을 때 네. 정말 이 집중력이 뭐 프로기사들 못지않은 것이 아니라 웬만한 프로기사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네. 아, 딱 이 승부처가 됐구나. 여기서 승부가 나겠구나. 이 장면에서 수일기를 기필코 해내야 된다. 뭐 이런 딱 그게 있어요. 눈빛이. 뭐 각자만의 다 장기와 재능이 다르겠지만 그 수많은 연구생 그 선수들 중에서도 그 눈빛만큼은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군요. 네, 맞습니다. 뭐 연구생 중에서도 눈빛도 그렇고 뭐 번뜩이는 기세를 가진 연구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선수들 중에서도 조상현 군이 뛰어납니다. 한 칸을 뛰었고요. 역시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 호구 치는 자세가 좋습니다. 늘고 싶은데 이제 이어만 준다면 느는 건데 박하민 프로의 생각은 혹시 잊지 않고 뭔가 이곳을 움직였을 때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흙도 활용이 좀 됐기 때문에 네. 뭔가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그 흐름은 마련이 됐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박하민 7단도 지금까지는 득을 봤지만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네, 뭐 아직은 한참 멀었습니다. 네. 천천히 갈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승리를 위해서는 계속 좀 타이트하게 둬야 될 것 같고요. 변상일 구단이 조금 본인의 평소 기풍보다는 좀 유연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둑 자체는 웬만한 프로 바둑이었다면 변상일 구단이 뭐 좋게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네. 이게 치수가 덤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맹공을 퍼부었는데 네. 전혀 통하지가 않았고요. 자, 그래서 박하민 프로도 조금 이른 타이밍에
좀 포인트를 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뒀어요. 이 정도로 백집이 다 우길 수 있을까요? 예, 느는 것은 뭔가 이런 데를 짚어가거나 여기를 삭감당하는 것이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리가 있지만 하나 지켰고요. 여기를 붙이는 게 남아있어요. 근데 네. 당장은 젖혔을 때 끊으면 한 점을 잡아서 그냥 흙이 뭔가 평범하게 둔다면 수가 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두 점을 살려야 되고요. 여기를 두 점을 젖혀서 잡으면 뭐 전혀 뒷맛 없이 깔끔하게 베개의 집으로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붙이는 것을 노리면서 뭔가 이런 데도 먼저 붙여보고 이 형태만큼은 끊는 것이 아닌 이런 데를 먼저 들여다보고 백이 이을 때 여기를 늘어서 뭐 있거나 했을 때 다음에 이약점도 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탄력을 구하는 이런 것이 좀 이 모양에서는 흙의 좀 최선의 폭파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데를 한번 붙여볼 수도 있고요. 네, 바로 물어봅니다. 날카롭죠. 박하민 프로가 네, 응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날카로운 자리가 들어갔어요. 이게 늘면 3-3이 있고요. 늘거나 빈삼각을 받아도 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이 교환이 되는 순간에요. 빈삼각도 마찬가지예요. 밀었을 때 흙이 쉽게 살죠. 그래서 귀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젖히는 것이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양만 놓고 봐도 호구만 쳐도 패 정도의 형태가 나고요. 좀 전에 제가 그 참고도를 보여드렸듯이 이런 그림으로 가서 여기를 잇게 되면 이곳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자체로는 치중 갔을 때 뭐 아직 100% 살아있지는 않지만 이 약점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흙이 좀 타개하는 길이 확실히 좀 수월하게 열렸습니다. 사실 뭐 조상현 군은 박하민 프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면 박하민 칠단은 조상현 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어 가면서 좀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일까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일 텐데 지금 그렇기도 붙이는 하죠. 자리 예. 맞으면서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딱 있어요. 이 박하민 프로가 조상현 군을 알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만난 작년에 적이 있었죠? 하나생명배 결승전 네. 조상현 군이 슌쉐이 군하고 결승전을 바둑을 뒀는데 박하민 선수가 해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알고 역시 있어요.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에 대해서는 프로 네. 기사들도 알 수밖에 없군요. 네, 그래서 그 바둑 내용을 이제 호선 바둑을 뒀잖아요. 네. 그래서 속기 바둑이었는데 박하민 선수가 총평을 하기를 속기 바둑인데도 굉장히 두 대구자의 내용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상현 군의 그 바둑을 보고 그 기풍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조상현 군이 바로 살리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곳 붙임의 활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움직임을 바로 시작을 했죠. 이거 여기 들여다볼 겁니다. 이 수순이에요. 이렇게 되면 떵떵거리고 살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쉽지 않겠어요. 자, 김은진 선수가 변상일 구단을 넘어섰고요. 그 변상일 구단과 다른 점은 변상일 구단은 김은지 양이 바둑 두는 거나 이 스타일 자체를 잘 몰랐고요. 몰랐다고 하죠. 제가 조금 이제 뭐 술기만 강하다 이 정도만 알려줬고요. 박하민 선수는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네. 뭐 해설을 했을 정도면 심층 분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마 해설을 하면서도 박하민 프로가 느꼈을 거예요. 근데 4학년인데 바둑을 왜 이렇게 잘 두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들여다보죠. 그 박하민 프로랑 조상현 군의 또 닮은 점이라고 한다면 조상현 군이 이제 작년에 하나생명배에서 이제 가장 강한 부가 이제 국수부라고 합니다. 네. 국수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박하민 프로는 그보다 이제 12년 전인 2007년에 하나생명배에서 그 국수부의 바로 아래인 유단자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10살 때였어요. 유단자부에 우승을 했고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은 프로인 송지훈 프로를 이기고 네.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생명배에서는 이 프로와 조상현 군이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VCR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이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네. 뭐 장학금이 엄청난 장학금이 그 우승한 어린이한테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상금도 상금이고 그 대회를 거쳐가서 우승을 하거나 뭐 준우승을 한 기사들이 뭐 프로가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정상급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어린이들이 정말 우승을 하고 싶은 대회가 하나생명배입니다. 꿈의 무대죠. 그동안 누가 우승했었는지 잠시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신진서 구단 있었고 전에는 나형 구단이 있었고, 이지연 구단도 구단이 있었고요. 이지연 구단이 3회 우승자일 겁니다. 가장 선배고 더 위에는 이제 유수왕 선수가 있고요. 네. 유수왕, 이지연 그리고 나현 순서대로 내려왔고요. 나현 구단 다음에는 이제 이동훈 구단이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진서, 신민준 이런 식으로 왔고요. 중간에 변상일 구단이 있는데요. 변상일 구단이 우승을 차지 못하고 준우승을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동훈 구단과 대국했었죠. 제가 기록했어요. 그런가요? 네. 아, 준우승을 했을 때요? 네. 어, 이 변상일- 어린이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최정상 기사들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런가요? 아마 변상일 구단이 3위를 한 기억도 있는데 변상일 구단이 그때가 져서 3위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준우승을 했을 때는 결승에서 지금 프로는 아닌데 송재환 군한테 졌습니다. 그 요즘에 대학 동문전이나 그 뭐 보면 굉장히 바둑을 잘 두고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그 바둑 유망주였는데 그 네.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변상일 구단을 이긴 기억이 있고요. 마지막 대국에서 패했는데 음. 스위스 리그다 보니까 아, 점수가 그렇군요. 뒤바뀌면서 3위를 차지했었고요. 그래서 변상일 구단한테는 약간 슬픈 얘기지만 모든 기사들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우승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조상현 군이 조금 더 세게 두어가는데요.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잊지 않았어요. 이으면 이 자리가 워낙 아픈 거죠. 모양 자체가 빈사각 형태로 무너지니까요. 반발을 하긴 했는데 반발을 하게 되면 이 뚫어가는 약점이 생기죠. 끊고 이었을 때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되고 밀어갔습니다. 뭐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면 뭐 깔끔하게 획은 살았습니다. 근데 박하민 프로의 판단은 여기를 밀어가서 두 텀을 차지했고 그 두 텀이 조금 공격하거나 그 이후에 진행해서 좀 좋다고 본 것이고 여기를 또 어차피 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것을 좀 붙이거나 뭐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런 것을 붙였을 때도 봉쇄하는 형태가 굉장히 좋다는 판단에서 네. 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요. 이것도 이제 이곳을 파워하게 되면 이렇게 둬서 어차피 한 집을 내었고 여기서 한 집이 났다는 얘기네요. 살아 있습니다. 이제 완생을 하긴 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자리가 선수성이 된다는 거죠. 흑이 받았을 때 백이 압박을 하게 되면 물론 이 넉점이 잡힐 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시달리는 상황은 됐습니다. 자, 일단 흑이 사는 것에는 성공을 해서 이 100의 집의 사실 한 30집 이상이 확정가가 나면 날 수 있었는데 한 두세 집 정도로 줄였고 흑의 집을 냈기 때문에 안팎으로 20집 이상의 그 실리의 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균형을 앞서가게 됐고요. 대신에 백한테 두 텀을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타겟 그리고 또 이런 곳에 붙였을 때 백의 모양이 생기거든요. 이런 곳의 처리가 앞으로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 자리도 굉장히 아픕니다. 거의 두는 순간 막히고요. 바로 두어가네요. 네. 자, 두텁게 막아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 중앙의 두 텀으로 흑은 상변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그럼요. 여기를요. 지금 이제 어떻게 선수를 처리하고 빨리 이곳을 가느냐를 연구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됩니까? 잘 뒀습니다. 이제는 올라오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백이 받아야 되죠. 왜냐면 여기 두지 않으면 올라왔을 때 끼워야 되는데요. 단수 치고 둘 때 이으면 석점이 잡혀요. 네. 끊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끊기는 거 남아 있고요. 뭐 세력이라고 볼 수 없죠. 이미 실리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백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네. 흑은 이제는 여기를 와야 되죠. 근데 이 얼마나 오느냐, 높게 가느냐, 낮게 가느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가는 방법은 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조금 같고요. 최소한 이만큼은 가야 됩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가 거의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는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붙이는 것도 남았고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하거든요. 위가 좋아 보이고요. 낮게 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데를 붙였을 때 중앙을 뭔가 좀 백이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높게 가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보다는 백의 세력을 의식을 해야 돼요. 상변 넉점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여기요. 여기는 버텨야 돼요. 뭐 당장은 뭔가 공격을 심하게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백한테 허용하게 되면 여기 모양이 굉장히 넓어지고 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둬야 되고요. 낮게 갔어요. 낮게 갑니까? 낮게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인데 낮게 갑니다. 박하민 7단과 조상현 유망주의 대국입니다.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98년생 박하민 7단과 2008년생 조상현 유망주의 대결입니다. 이런 데는 나중에 이제 붙였을 때 젖히면 이 젖히는 것을 당해서 뭔가 좀 흙이 응수하기가 어려워지고요. 평온하게 받는다면 젖히고 넘어가고 있는 교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밀리면 갑자기 눈이 내리죠. 굉장히 중앙이 커집니다. 네. 약간 이것은 조금 실수 같고요. 밀어갑니다.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고 백은 이제 공격의 방향 자체를 흙을 이쪽으로 오게 하면서 뭐 올인하는 공격보다는 네. 뭔가 백의 돌들이 이런 식으로 오게 만들어서 다음에 붙였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어 갈 겁니다. 아래가 막히니까요. 네. 조금 자연스럽게 운영을 하겠죠. 지금 확정가로 보시면요. 여기가 흙이 10집이고 10집이 조금 약하긴 한데요. 일단은 10집 보겠습니다. 이곳이 역시 5집이 약하네요. 그러면 이곳 합쳐서 한 30석집 정도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15집 보면요. 한 48집 정도의 확정가거든요. 백은요. 이곳이 10석집. 역시 합쳐서 25집. 이곳도 10집이 조금 약한데요. 한 8집 정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0석집에 이 모양 자체가 10집은 봐줘야 돼요. 그러면 40석집이죠. 반면 5집에 덤까지 있으니까 12집 정도의 차이인데요. 네. 백의 위쪽의 발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형세는 글쎄요. 흙이 가지고 있던 7집의 그 덤 정도는 이미 좀 없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바둑은 백이 거의 따라붙은 네.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아직까지 흙이 살짝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거의 다 왔어요. 뭐 좌변을 이렇게 살아서는 흙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과는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네, 여기를 좀 두텁게 막힌 것이 좀 아팠던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좀 중앙 쪽으로 의식했어야 되고 예. 이제부터는 조상현 군이 굉장히 이 바둑을 잘 둬야 승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상변의 타개가 중요하겠어요. 네. 보통 이런 곳은 이제 이 벽이 없다면 가벼운 행마로 좀 중앙을 생각한다면 한 발이라도 위로 나갈 것이고요.
조금 안정적으로 둔다면 이런 식의 날일자로 지키겠죠. 근데 지금 배석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백이 그냥 두텁게 나가버리니까요. 뭐 이런 모양이 없을 때에 그 행마가 날일자 두 군데 있었고요. 지금은 뭐 날일자를 한다면 이곳일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보고 네. 뭔가 이 백도 살짝 이제 연결이 불확실한 것을 만들어서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그래도 약간 열붐을 노릴 수 있겠죠. 백이 막는 건 선수가 아닌 건가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를 둘 때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찝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민거리입니다. 흑이에요. 조금 응수하기가 흑이 어려운 장면입니다. 조상현 군이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역시 이제 좀 운영을 지금까지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 실리의 바탕을 두면서 조금 두텁게 운영을 하고 약간 본인이 상대를 노려가는 역습을 하는 그런 바둑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공격만 당하게 생겼거든요. 네. 이 자리를 물어볼 때 조금 괴로워요. 여기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끊고 여기를 당하게 되면 전체 사활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받기는 받아야 돼요. 네. 뭐 찝어서 받을 수만 있다면 백의 약점을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일단 받으면 백이 어딘가를 두었을 때 단수를 당하고 뭔가 아프긴 한데요. 그 다음이 이제 나가는 것은 끊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사활에는 문제가 없고요. 대신에 여기를 잇고 이을 때 이곳을 당하는 아픔이 좀 있죠. 실리적으로 조금 손해입니다. 이 버텼어요. 아픔을 당할 실리로 수 버틴 없다는 거예요. 거군요. 예. 사실 이렇게 살아둬야 나중에 젖혀있는 끝내기도 흑이 권리가 되고요. 확실하게 살아두면 여기를 지금 백이 단수 치는 게 선수가 안 됩니다. 네. 집으로 벌어들였고 다음에 어차피 끊어가는 자리가 두텁다는 얘기예요. 백이 받으면 밀어서 탈출을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근데 백도 바로 봉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씌우게 되면 봉쇄의 형태는 나오는데요. 대신에 이곳 끊겼을 때가 굉장히 두텁고 다음에 붙이거나 젖혀나가는 수를 보면서 백이 봉쇄를 냈을 때 단수가 선수고요. 둘 때 여기를 또 들여다보게 되면 3, 4함과 붙이는 게 남기 때문에 여기 안형이 좀 생깁니다. 그래도 갑니다. 사실 박하민 프로도 공격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공격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것은 굉장히 두텁긴 한데 발이 느리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끊어가면 네. 흑이 일단은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음에 나가는 자리가 흑도 좋고요. 근데 에어싸기만 하면 아래를 붙였을 때 큰 집 여기가 이제 좀 걱정이 되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끊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백의 집을 좀 줄이면서 살게 되면 조금 또 실리로 득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뭔가 왔을 때 이제 그때 좀 실리로 손해 보더라도 중앙을 좀 깨는 방향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 끊어서는 뭐 잡힐 돈은 아니에요. 네, 침착하게 지켜뒀고요. 근데 이런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선수가 좀 되는 것 같지만 네. 또 이제 받는 의미에서 단수를 쳐서 또 버티면 흑의 입장에서도 이걸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습니다. 안 받으면 또 하나씩 따내면 아프거든요. 들여다봤어요. 근데 백은 아마 이곳을 단수 쳐서 흑이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볼 겁니다. 백도 여기 당장 안 두면 3, 4함도 문제지만 일단 여기를 한번 붙여봤을 때도 굉장히 괴로워요. 뒤로 물러나면 넘어가서 이 전체 백 사활도 네. 쉽지 않거든요. 네.
뭐 약점이 있는 자리라면 흙도 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이어두게 되면 이 붙이는 노림이 사라졌죠. 그래서 백은 여기를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곳을 늘게 되면 좀 깔끔해요. 이렇게 되면 다른 뒷맛은 없는 거고요. 네, 뭐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뭐 끊는 것도 안 되고요. 3-3도 이미 지금 방어가 됐고 붙이는 것도 안 되죠. 그래도 이어가네요. 어차피 패는 어렵다고 봤고요. 있고 백이 뭐 늘거나 지켰을 때 흑은 이곳을 선수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네. 박하민 프로도 뭐 여기를 뭐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죠. 느는 것 아니면 뭐 젖혀 있는 건데요. 예, 느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젖혀 있게 되면 여기를 뒀을 때 이곳의 안형이 확실하게 생겨요. 그리고 이 교환이 없다면 막아도 치중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뭐 다 선수니까요. 이었을 때 뭐 어떻게 살아야 좀 크게 사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살기에는 조금 무색하고요. 살기는 네.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위에 반집이 있고 여기 형태가 다음에 이렇게 두면 확실하게 두 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살긴 살았는데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요. 뭔가 좀 효율적인 방법을 흑 쪽에서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단수치게 되면 박하민 프로가 일단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살아있으니까요. 네. 아마 지금 여기를 붙여가서 키울 겁니다. 자, 시선도 멀죠. 네, 딱 붙이죠. 아, 이건 참 여기 와 있었으면 아,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줄 차이가. 그 다음에 붙이는 거는 이거는 뭔가 백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기를 키워도 이 한 줄이 다르기 때문에 네. 크게 집 나는 것도 다르고요. 근데 이거는 뭐 아주 마음껏 붙일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그냥 늘고 이렇게 당하기에는 막히게 되면 기본 집 자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막혀요. 기본 집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집 나거든요. 이건 안 돼요. 반발을 해야 돼요. 반발한다면 젖히는 수 한 수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젖혀야 되는군요. 젖혔을 때요. 네. 여기서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여기를 안 젖히고는 승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느는 것은 뭐 당연히 더 늘어서 백의 형태가 좋고요. 이곳을 젖히는 것은 지금 일단 이렇게 젖히게 되면 다음에 늘어서 위쪽은 좀 뭔가 중앙집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여기가 손해를 또 많이 보고요. 보통 이렇게만 돼도 백이 득을 봤다는 건데 지금은 상황이 또 백이 워낙 중앙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밀어서 중앙집을 짓자고 할 수도 있어요. 젖히면 끊어서. 주위에 백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흑의 전투가 쉽지 않습니다. 중앙만 견제한다면 젖히고 둘 때 이건데 실리의 손실도 크고 다음에 밀어갔을 때도 뭐 크게 중앙을 견제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젖히는 수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박하민 프로가 여기서 정말 중앙만 이제 의식을 한다면 중앙 방면으로 다시 젖힐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흑한테 위로 밀리긴 했지만 늘게 되면 그때 젖히는 거죠. 더 잘 됐습니다. 한 점을 끊어잡을 수가 없죠. 아, 이거는 네. 너무 크게 들어갔고요. 두 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젖힐 때 젖히게 되면 흑이 뭐 조금 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뒤로 받았어요. 여기도 늡니까? 오늘 너무 침착한데요. 아예 바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는 걸까요? 여기를 들면 이 나를자의 자세가 가장 좋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젖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느는 것은 더 이곳을 나오는 자세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조상현 군은 여기 젖히는 것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미요. 나오겠죠. 근데 일단 한 어차피 번은 참아뒀는데 씌워가면
여기서 백이 한 30집 정도는 날 수 있습니다. 30집까지 나는 중앙이라면 집으로는 이제 역전이 된 거 아닌가요? 지금 30집이 난다고 보면요. 여기가 합쳐서 거의 지금 60집은 났죠. 네. 흑은 20집. 여기를 뭐 넣는다고 가정을 해도 40집, 40넉집, 50집, 거의 60집, 덤까지 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덤의 위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덤을 제외하고 흙이 지금 60집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백이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 같은데도 5집 따라 붙었던 거군요. 네, 지금 보시면 조상현 군이 크게 이 바둑에서 실수한 부분은 없어요. 뭔가 이런 것도 높게 두어야 좀 중앙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실수,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사실 초반은 이 프로대국에서는 특별히 잘못 두지 않아도 그냥 덤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딱 그런 경우예요. 덤 정도는 따라 붙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실망할 정도의 바둑이 아닙니다. 왜냐면 뭐 충분히 둘 수 있어요. 백이 여기를 두고 실리를 일단은 차지하고 가면 집균형은 맞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큰 자리예요. 네. 백이 젖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뭐 20집 정도는 되는 자리입니다. 안팎으로. 네, 뭐 중앙 방면에 흙에 돌이 오다 보면 우변은 못 노릴까요? 이거 되기요. 우변이요. 우변이요? 네. 아, 이곳이요? 흙이 중앙으로 두다 아, 보면 이 자리요? 네. 뭐 나중에 좀 붙여 나오고 뭔가 이런 곳에 약간의 이제 뒷맛은 생기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들어오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붙이고 이런 식이요. 근데 흑돌이 조금 견고하게 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자리까지 돌이 오면 가능하죠. 근데 이 정도로는 약간 부족하고요. 자, 우리 조상현 선수가 초읽기 들어갔고요. 초읽기는 40초 5번이 주어집니다. 조상현 군은 지금 연구생에서 30분짜리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초읽기도 40초인가요? 네, 40초 3회고요. 연구생은 이제 1시간짜리 대국이 1군에서 두어지고 2군 대국이 30분짜리가 두어지는데요. 초읽기는 똑같습니다. 40초 3회로 진행되고요. 그 오늘 대국은 40초 5회입니다. 약간 여유가 있죠. 기본적으로 조상현 군도 장고파는 아닙니다. 네. 막 초속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결정을 좀 빨리 내리는 스타일이고요. 최근 추세가 그렇군요. 오히려 시간 면에서는 박하민 7단보다는 조상현 군이 네, 더 많은 경험과 훈련을 해왔을 것 같은데요. 오늘 30분짜리 대국이니까요. 네. 일단 뭐 여기 날짜는 뭐 당연하죠. 일단 한번 물어보고요. 받아야 이제 되나요? 받아야 되죠. 여기 끊기면 다음에 늘어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를 막을 수 있어야 뚫리지 않는데 막게 되면 수상전 자체가 이으면 젖혀서 한 수 부족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뒤로 받아야 되는데요. 백은 단수 교환하고서 뚫어버리면 갑자기 관통이 돼버리죠. 엷어져서 흙이 이제 집으로 손실도 크고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받아야 되고요. 이제 이런 배석이 아닐 경우에는 막 초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호구 쳐가지고 이 중앙 방면으로 두는 것이 유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를 호구 쳐도 흑돌이 이미 2주위에 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집으로 한 2집 정도의 득일까요?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 하나 끊기고 당하고 여기를 넣는 것을 당하는 것 자체가 2집 이상 뭐 한 5집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은 있는 것이 정수고요. 그냥 여기를 막아버리네요. 특유의 정말 이제 박하민 프로다운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중앙이 아니네요. 네, 중앙집을 한
10집 정도 더 지을 바에는 네. 아래쪽이 낫다는 얘기예요. 아, 그 얘기는 그런가요? 박하민 프로는 백이 여기를 둬서 이 정도를 짓는 것보다 네. 흙이 그냥 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둬서 막 한 칸에서 두 줄 정도? 한 줄, 두 줄 정도 밀렸는데 그 정도보다는 이곳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예를 들어 백이 2선으로 뭔가 집이 나게 되면 연럭집 20? 그것도 30집 이상 났어요. 네. 지금 조상현 군이 두어간 이 자리는 나오죠? 어떨까요? 드디어 나옵니다. 이거는 날일자까지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붙여서 받으면 날일자로 뒀을 때 근데 문제는 이 축 머리 자체는 이걸로 되거든요. 네. 근데 백이 그렇게 안 끊는다는 거예요. 백은 원래 여기를 이렇게 끊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백이 받아주게 된다면 뭐 기본적으로 이 교환 자체가 뭐 큰 악수는 아닙니다. 위쪽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요. 일단 박하민 7단이 그렸던 선보다는 이걸 안 받아줍니까? 용서를 안 포인트는 해주네요. 우중앙이 되겠어요. 용서를 안 해줘요.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지금 신경 쓰이긴 한데 당장 들어가면 뭐 백이 한 칸 뛰거나 밀었을 때 이 두 점이 이 석점보다 훨씬 얇다는 뜻이고요. 주위에 백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점 자체 타개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뒀는데요. 조상현 군이 여기를 당장 들어가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네. 그냥 이렇게 나와봐야 돼요. 틀어서요. 네. 그래서 다음에 한 칸 띄어서 중앙집을 줄이는 것과 받아준다면? 여기를 들어가는 것을 동시에 노려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 부딪히게 되면 뭔가 박하민 프로한테 당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전투력에서 뭐 아무리 조상현 군이 전투가 강해도 박하민 군이래요. 박하민 프로하고 네. 대구를 했을 때 전투력으로 승산이 사실상은 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입구자로 나갔을 때 이렇게 일 때 피해야 돼요. 그 한 점을 백이 잡게 되면 손해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좀 포획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 방향은 좀 아닌데요. 그 방향은 그냥 단순히 연결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한 점을 살리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뭐 좋은 자리긴 하지만 지금은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나가서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다음에 집을 깨는 것 그리고 이곳으로 인해서 다음에 들어가는 양쪽을 노려야지만 좀 바둑이 능동적으로 흘러가는데요. 이거는 그냥 백의 의도대로 됐어요. 백은 그냥 받기 싫어서 한번 나간 건데 네. 흙이 이곳으로 수동적으로 수비적인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백은 자연스럽게 이곳을 지켰거든요. 가장 백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좋은 흐름이 됐죠. 이 진행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수는 이미 좀 할 일을 다한 거라서 나갔으면 박하민 프로가 다음 수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 들어가는 애초에 목적 자체가 흙이 사라졌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두고 둘 때 이 수는 가볍게 활용하기 위해서 둔 건데 지금은 살렸기 때문에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이 수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해두고 중앙을 다시 지우러 갈 수는 없을까요?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가기에는 백이 편해졌어요. 백은 여기를 안 지켜도 되는 부담 때문에 그냥 집을 지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여기를 젖혀갈 수도 있고요. 워낙 큰 자리라서요. 한 칸이요. 뭔가 있는 것 자체보다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날일자로 갈랐고 동시에 중앙도 짓는 수네요. 그렇죠. 다음에 날일자로 가게 되면 틀어막혔죠. 차단을 함으로써 흙이 다음에 여기를 또 당하게 되면 네. 이 형점이 굉장히 좀 위험에 빠지게 되죠.
연결을 하게 되면 집을 다 지어두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흑은 이제 백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 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백의 약점이라면 이런 데를 끊는 거죠. 네, 다섯, 여섯, 그래서 일곱. 백도 좀 10개 만드는 겁니다. 아, 밀어갑니까? 밀어가게 되면 받아줄까요? 혹시 차단을 갈 수도 있나요? 지금 반발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거는 이미 이한수로 인해서 흑의 연결을 막았기 때문에 딱 자연스러운 흐름이 차단이에요. 이렇게 차단 가죠. 네. 뭐 지금 뭐 타개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근데 네, 당하지 아, 않으면서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위의 흑돌 자체가 여기도 지금 뭐 완생이긴 하지만 돌이 가다 보면 또 얇아지고요.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 30초. 하나, 둘, 셋.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바둑을 이끌어 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일단은 거기는 나가야 되죠. 우선 뭐 중앙을 지우면서 살리기만 하면 7집을 받는 지수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곳의 타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애초에 조상현 군이 꿈꿨던 그림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하나 딱 해놓고 여기 삭강 간 다음에 이곳을 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타개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려서 이곳에 손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뭐 그래도 지금 뭐 백의 입장에서도 확실한 뭐 공격 수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좀 틀어 맞고 싶긴 한데요. 백의 이 젖힌 돌의 위치 자체가 약간 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확실하게 뭐 붙여서 좀 세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돌이 없다면 사실 백도 좀 얇은 상황입니다. 뭐 치받을 수 있고 항상 나와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밀어갔을 때 확실하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집을 지키는 네. 쪽인데요. 또 이제 흙을 10개만 만들어 두고 다시 좀 집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두는 거죠. 두면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도 확인을 해봤어요. 네. 여기는 이제 보통 있는 건데요. 늘게 되면 이거 약점이 좀 있어서 공격이 거의 불가능했을 때 집으로만 보면 느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아래쪽에 이 약점이 있어서 공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입구서 공격을 해야죠. 그런 거라면 실전의 선택이 당연합니다. 늘어서 버틸 수 있을까요? 판단이 중요하겠는데요. 형세가 괜찮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될 테고 부족하다면 안 되더라도 네. 칼을 뽑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를 늘지 못하고 타개하는 것은 백의돌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집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셋, 형세가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섯. 뭔가 그래도 늘어서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아, 거기요. 그곳은 선수일까요? 여기 단수 하나 안 해놔서 먼저 했네요. 원래는 백이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네. 안 해놨기 때문에 흙이 끊어놨고 이제는 이 백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안 나와요. 타이밍이 없어졌어요. 받아주면 집으로 득이고요. 네, 흙이 따냈을 때 이 자리가 없어서 집으로 득받습니다. 백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여기를 안 받아도 밀어도 어차피 중앙이 연결이 돼 있고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리긴 하지만 안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공격 가죠. 갑니다. 아, 이거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좋은 자리였고요. 하지만 중앙이 아직 좀 얇았어요.
조상현 군이 그래도 이 자리는 버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붙임 수가 와서는 네. 이미 뭐 나가는 것은 어려워졌고요. 된다는 건가요? 나갔을 때 이으면 나가서 다 잡힙니다.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와, 이거 단수 자세가 굉장히 좋죠. 30초. 하나, 여기에 집이 이제는 셋, 넷, 다섯, 여섯, 한 37집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쉬운 60석 집에 여기까지 지금 100의 집이 거의 70집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여전히 20집이고요. 여기까지가 40, 합쳐서 40집 정도인데 이곳에서 그러면 25집 이상은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백한테 이곳 저침당하면 그 정도 안 나고요. 아예 그곳을 할까요? 그게? 예, 여기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손 빼기도 쉽지 않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었고요. 젖히는 거는 이제 그거 안 좋았습니다. 당하겠고요. 이 수는 좋았어요. 늦어서 확실하게 집으로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젖히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 자리 침착했네요. 중앙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확실히 이제 조상현 군이 뭔가 위기의 순간에서 침착해요. 뭐 백이 가르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걱정 없겠죠? 이제 여기가요. 이렇게 되면 계속 밀려서 벽이 있기 때문에 백도 끊기는 부담 때문에 이 흙을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잡힐 돌은 아니에요. 네. 있는 수 좋았습니다. 자, 계산을 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입도 오물오물하고요. 보통 이제 프로들은 계산할 때는 입은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몇 집인지 하나하나 세는 게 입으로도 보였습니다. 귀엽네요. 그러네요. 저는 개가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상현 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입으로 같이 좀 이제 말은 제가요? 저요. 아. 소리는 안 내지만 아, 이렇게 이성했어요? 같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프로 기사들은 안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 와, 둘, 어떻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저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라는 여섯,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섯, 일곱,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하는지 왜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사실 네. 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좀 사용해서 바둑통에 네.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요. 손가락 보통 많이 네. 움직이죠. 뭐 이희성 구단은 뭐 해설하시면서 또 이제 다 세서 알려주시니까. 네. 저는 약간 머리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를 약간 흔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조상현 군이 중앙으로 밀어서 중앙 쪽 흑돌에 대한 응원군을 좀 보냈다. 근데 실수가 나왔어요. 실수인가요? 여기를 이제 30초. 하나, 백이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흙이 이 자리를 둔 거거든요. 네. 다섯, 연결을 했어야죠. 일곱, 이 자리는 공격적인 수이고 위쪽을 압박을 하고 이제 뭐 끝내기로도 좀 되는 수죠. 근데 지금은 확실한 연결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괜찮습니까? 여기 나가면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호구 안 될까요? 호구. 여기요. 박하민 프로가 이 수를 생략을 했는데요. 이게 왜냐면 이게 따낼 수도 있어서 이 팩감도 여의치 않고 일단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교환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붙여서 잡히거든요.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젖히고 둘 때 끊어서 끊으면 30초. 둘 때 하나, 두면 이으면 젖혀서 넷, 두 점이 잡히니까 석점을 못 끊죠. 약간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렇게 됩니까? 밀었어요. 확실히 여기가 교환이 하나 안 돼 있으니까 약간 그래도 백 입장에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젖혀가네요. 박하민 7단과 조상현 유망주의 대국입니다.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세련되게 프로젝트 호석. 98년생 박하민 7단과 2008년생 조상현 유망주의 대결입니다. 박하민 프로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여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끊을 수는 없거든요. 네. 조상현 군이 둘, 셋, 침착하게 다음을 읽고 있습니다. 다섯. 아, 근데 설마 여기를 2단 젖혀서 이게 늘 때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도 이렇게 쉽게 차단이군요. 잡힙니까? 완전히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는데요. 흙이 둔 이 자리가 아예 도움이 안 돼요. 왜 있는지 모르는 데가 있어요. 방법이 없네요. 30초. 하나. 와, 어떻게 이렇게 방법 없이 절묘하게 넷, 잡혀버릴 다섯, 수가 있죠? 뭐 여섯, 안에서 두 집을 일곱, 만드는 형태와 함께 노릴 아홉, 수도 없나요? 열. 이거는 아예 2번 남았습니다. 방법이 없는데요. 왜냐면 100이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추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흑의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끊기게 되면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한 4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와, 여기 돌이 있는 걸로 지켰으면 바둑은 길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상현 군 대익입니다. 이거 혹으로 두었는데 바깥을 틀어 막으면 어떡하죠? 두 집을 내는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단수 치게 되면 있고 뭔가 이을 때 여기 찝는 게 선수니까 네. 이렇게 해서요. 이거 말이 되네요.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 살 수 있죠. 하나 그렇네요. 찾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백이 뭔가 또 한 번 독수가 지금 상황은 잘 안 되네요. 뭐 이런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이으면 이 자리 당해서 네. 이게 곤란한데요. 그냥 따내면 중앙을 되고요. 먼저 단수 치면요. 네, 따내면 됩니다. 지금 좀 전에요. 네. 이때? 아니요. 백이 여기요? 이렇게까지 할까요? 좀 전에 이렇게 두는 건 따내서 이렇게 막는 게 일견 보기에는 호구 모양 같지만 여기를 끼우는 게 선수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고 한 집을 내면 일단은 찝는 게 선수가 되기 네. 때문에 패로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좀 전에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여기가 이거 두면 급소일까요? 이 아래쪽 못 살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박하민 프로가 살짝 고민한 이유가 여기가 뭔가 좀 얇아지지 않을까 그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잡는 거는 이걸로서 잡힙니다. 따내면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깔끔하죠. 안영이 한 집이 파워가 됐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뒀을 때 뭔가 이 교환을 하고 단수로 일단 위를 살리고 네. 따냈을 때 여기에 사활이거든요. 백도 많이 신경 쓰이네요. 근데 이제 이 뚫는 것이 남아 있어서 사실 잡힐 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고 뚫었을 때 끼워서 이으면 나가서 잡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흙이 이곳을 따내서 패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근데 박하민 프로는 이것이 신경 쓰일 겁니다. 네. 그래도. 흙도 끊기는 게 걱정되면 끊어두고 혹으로 연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두고요. 좀 전에요. 네. 끊고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요. 혹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둬서 전체를 잡을 수 있으면 좋죠. 이렇게요. 막는 게 선수가 되면
아, 선수군요. 여기가 된다면 이렇게 둬서 살겠네요. 왜냐하면 단수 치는 게 선수고 이렇게 뒀을 때 막는 것과 한 집 내는 게 있죠. 근데 여기를 막을 때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보시죠. 이 장면입니다. 네. 잡으러 가고 여기가 확실한 선수 아니에요. 치중 갈 수 있습니다. 아, 붙여도. 붙이면 이렇게 두고 둘 때 여기를 젖히면 이 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때 지금 여기 두게 되면 사활이 걸린 거 아닙니까? 여기나 여기 두게 되면요. 이 한 집밖에 없거든요. 이미 좀 복잡하네요. 뭔가 뭐 따내는 거 선수 되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따내는 것도 확실한 선수도 아니고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박하민 프로가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두면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 끊기고 이곳이 시달릴까 봐. 제 생각에는 박하민 프로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연결하는 정도로 여기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자, 시간도 1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출게 들어가겠고요. 네, 조상현 군이 위기의 순간에서 호구 치는 수를 차단해서 잘 버텼습니다. 박하민 프로가 조금 심각해졌겠는데요. 사실 초반이나 중반이나 두어질 곳이 많았을 때는 그 프로 쪽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형세 자체가 뭐 지금 뭐 당장에 뭐 꼭 유리하지 않더라도 네. 줄자리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점점 바둑판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뒀어요. 이게 집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고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박하민 프로가 여기를 젖혀서 거의 끝났다고 봤을 거예요. 네. 네, 바둑을요. 단수쳐네요. 네, 역시 이제 아래쪽으로 단수 치는 거는 엷어지기 때문에 네. 좀 불안하다고 봤습니다. 패가 된 건가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요. 이 자리가 선수가 되니까요. 이렇게 둘 수밖에 없을 때 이에면 찝어서 이게 이제 패가 되는 거죠. 네. 그 찝어두고 있는 수를 먼저 두는 건 안 될까요, 흑이? 여기 두고요. 둘 때 이렇게요. 예.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에요. 이곳이 이렇게 돼도 어차피 이제 찝어서 30초. 둘 때 둘, 셋, 여기가 못 살아 있거든요. 네. 이쪽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끼우면 못 살아 있죠. 여덟, 이 들어가서 싸우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거고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의 이 수 자체가 많이 없어서. 근데 고려는 해봐야 됩니다. 먼저 아니면 해볼 수도 있습니까? 아, 근데 그 상황이 네. 아예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굳이 백이 두고 난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둘 이유가 없죠. 그냥 이렇게 두면 되죠. 하나, 못 살아 있으니까요. 아, 패군요, 네. 역시. 아, 그냥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안 잘 나오나요? 안 되네요. 물론 이렇게 두고 따내는 패가 되고 다음에 이것이 백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더 큰 패가 있다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더 큰 패라면 백은 하나, 상변에 대한 패를 좀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반상 자체가 여섯, 뭐 흑을 공격하거나 그런 거 위에는 패감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사실 뭐 이런 끼우는 거는 그냥 한 번 나오니까 받아주면 되고요. 네. 귀도 귀도 귀를 받긴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다 잡히진 않거든요. 끼웠을 때 하나 있고 여기를 버리고 이곳을 살리면 되거든요. 네. 물론 선수로 당하면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백도 막상 확실한 패는 없습니다. 중앙에 한 점 있는 거는 패감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10초. 하나, 둘, 박하민 프로로서도 이거는 정말 다섯, 패감이 안 됐을 때는 한 집짜리 둔 거거든요. 아홉, 받았어요. 안 두죠. 예, 왜냐면 이거 종반 봐야겠는데요. 아, 예, 살았네요. 아, 살았습니다. 잘 찾아냅니다, 조상현 선수. 저는 여기 졌을 때 바둑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걸 살리네요. 초읽기에 몰리면서 좀 불안불안해 보이기도 했었는데 정확한 자리.
짚어갔고요. 아, 이거 살기 살렸습니다. 전에 끊어놓기까지 하네요. 정교하죠. 끊어져 있어야 뭔가 이곳이 그래도 약간 나중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박하민 프로가 계산서가 나왔습니까? 넘어가네요. 조상현 선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을 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형세 판단 다시 해봐야 될까요? 네, 이거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이거 여기 안 받아도 되는 거면 지금 큰 자리가 어딥니까? 큰 자리가 많지 않네요. 이런 데를 둘, 넣는 것이 일단은 넷, 크고요. 다섯, 저처임 당하면 여섯,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 아래쪽을 젖혀 있는 자리는 선수 안 될까요?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큰데요. 이거를 여기를 먼저 두는 건지 이곳을 먼저 하고서 막을 때 두는 건지 막아주면 그때 하면 득이에요. 순서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 붙이는 것이 강력하다면 다음에 이수요. 그냥 먼저 젖혀 이어도 뭔가 백이 받는다면 그때 넣어도 충분해요. 사실 양쪽을 다 둔 거니까요. 지금 큰 자리는 여기 이외에는 30초. 사실 없습니다. 다 하나, 뒀어요. 둘, 이 셋, 젖혀 있는 거는 이것보다 좀 다섯, 가치가 작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것도 아주 노련하게 하죠. 여기를 이었을 때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백한테 파울을 당해요. 네. 파울을 당하는 만큼 좀 집으로 손해죠. 교환이 돼 근데- 있으면 확실하게 삽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개갑바둑으로 간 겁니다. 이 정도면요. 예를 들어 뭐 이거 선수하고서 그냥 알기 쉽게 된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고 보면 30초. 흙이 조금 잘 봐주긴 했어요. 둘, 셋, 덤을 흙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7집을 받고요. 일곱, 여덟. 백집이 한 72집 정도? 난 것 같습니다. 흙은 여기가 6, 10, 17, 20, 30, 37, 40, 50, 예순석집. 이건 조금 덤 예순석집이 내고도 조금 남네요. 둘, 두 집 차인데요. 백이 두텁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둑 자체가 백이 두터워서요. 여섯,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미 역전이 됐네요. 패를 안 한 이유가 있었군요. 네, 박하민 프로가 꽤 오랜 시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또 워낙 이 분야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네, 무리하지 않았고요. 박하민 프로는 뭐 굉장히 그 미세한 바둑에 능하고요. 뭐 반집, 한집 반 이런 승부를 즐겨 합니다. 승리를 많이 하고요. 이것도 공간이 전혀 없을까요? 이거 저첩 이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약간 또 손해 봤고요. 네. 지금은 큰 차이가 아닌데 역전할 수 있는 넷, 다섯, 자리가 일곱, 거의 여덟, 없어요. 아홉. 백의 기본집 자체가 70집이 넘어갔어요. 네. 이 자리도 오히려 이어서 이렇게 있네요. 받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늘었을 때 선수가 되는데요. 지금 이으니까 느는 것도 단수치고 여기를 젖혀서 선수가 안 됩니다. 이것도 정교한 끝내기네요. 네, 저도 계산할 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이곳은 한 집 손해가 되더라도 이미 한 집 손해를 지금 많이 하고도 남았죠. 이거 선수 안 되면요. 훨씬 더 뭔가 이곳에서 더 할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정교합니다. 둘, 셋, 넷. 네, 이것도 이제 두지 않으면 젖히는 수가 오면 받아야 되고 자체로 당한 겁니다. 네, 역으로 끝내기를 했고요. 근데 되게 안 받네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여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서 했는데도
조금 모자랐거든요. 네. 근데 이곳을 당하게 되면 사실 집 차이 갑자기 많이 벌어집니다. 이 이 자리가- 붙이는 수가 아, 그래서 크군요. 붙이는 수 너무 아파요. 이거 네. 받아야 이거 거의 받아야 돼요. 하변을 먼저 선수할 수는 없나요? 선수를 뭔가 해도 그 종국에는 이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픈 자리입니다. 이거 붙이면 사실 뭐 이건 그냥 끝내기로 대책이 없이 많이 당하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사실 이걸 패로 버텨도 넷, 다섯, 네. 여기가 석집이 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받았거든요. 한 9집 정도를 당했어요. 네. 선수 끝내기로. 이건 받아야 돼요. 아쉽네요. 집 차이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역시 끝내기에 이 들어가면서. 자리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받아야 되네요. 끝내기 들어가니까 이제 그리고 워낙 바둑이 백이 두터웠고요. 오늘은 조상현 군이 판단력과 끝내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조상현 군도 오늘 그 위기의 상황마다 셋, 넷, 아주 다섯, 여섯, 그 수일기로 인해서 네. 위기 탈출을 잘했는데요. 대처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 중앙에서 박하민 프로가 잡으러 왔으면 이대국은 몰랐어요. 네. 조상현 군이 진짜 역습에 능하기 때문에 딱 잡으러 오게 되면 찬스다라고 하고 다 버리고서 위쪽으로 공격을 갔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딱 한번 참으니까요. 국면이 그대로 알고 쉽게 마무리가 되네요. 30초. 프로의 판단력은 이 정도다라는 네. 걸 넷, 알아가게 여섯, 되는 한 판이었고요. 일곱, 여덟, 아홉, 선수가 되는 자리죠. 끼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나요?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늘게 되면 석점 귀가 이렇게 되면 다 잡히죠. 네. 이제 백이 이제 끝내기를 다 선수 끝내기를 해서요. 이곳을 뭐 먼저 막거나 아니면 늘거나 이곳이 가장 크고요. 뭐 다른 곳은 뭐 특별히 큰 자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넷,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형세가 좀 여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덟,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지금 절대 선수 자리를 하나 했고요. 네. 사실 이 박하민 프로의 마무리는 작년 크라운 혜택의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이긴 상대가 박정환 구단에 이어서 나영 네. 구단이었거든요. 지금 뭐 박하민 프로는 손꼽히는 그 마무리의 그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가 강하다는 최고 정점에 있는 나영 구단을 상대로도 굉장히 미세한 승부를 거듭한 끝에 이겼거든요. 네. 그 승부를 견뎌내고 이긴 선수이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에서는 사실 그 조금 많이 당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네. 그 특화된 포지션으로 보면 야구로 봤을 땐 마무리 투수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음? 뭐가 있나요? 여기까지 합니까? 이거 이렇게 젖혀서요. 안 될까요? 나가는 수가. 이거 젖히는 수 때문에 뭐 되지 않네요. 그냥 끊으면 일단 넘어가서 여기가 큰 의미가 없네요. 다 끊겨서 안 되죠. 지금 먼저 끼우면은 도움이 안 될까요? 하나, 여기요. 둘, 그냥 받을 것 같아요. 넷, 이게 늘어지면 안 득인데요. 받아주는군요. 받을 것 같아요. 뒤로 받는 교환이라도 하나 해두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두 집 득인데요. 네, 이제 하변 받아야 될까요? 여기 가장 크죠. 상변은 어떻게 끝내기? 그러니까 상변이랑 할까요? 하변인데요. 여기를 이제
백집을 많이 부순다는 개념에서는 네. 이렇게 두고 셋, 뭔가 넷, 그래 넘어가는 것 다섯, 같지만 여섯, 일곱, 사실 이것이 여덟. 그렇게 큰 득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하는 자리라면 어차피 5집에 따낸 것 6집, 여기 뭐 한 집 반 정도라고 보면 네. 거의 8집이 났기 때문에 그냥 정말 단순히 위로 있고 두게 되면 이것도 8집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끝내기를 하거나 아니면 치중은 도움이 안 될까요? 치중은 빈상각을 뒀어요. 이거는 이제 잡히면 손해고 여기 패를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패는 글쎄요. 하나, 사실 이걸 둘, 이겨도 셋, 크게 넷, 득은 아니라서 다섯, 여섯, 네, 그냥 무난하게 끝내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죠. 뭐 지금 자체로 봐서도 지금 이렇게 버리는 편이 집으로만 보면 득입니다. 네. 약간 득인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를 단수를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집 정도 득일까요? 근데 사실 100집을 크게 부수는 것은 아니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예 두지 않고 단순히 일선을 젖히는 것은 역시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이것도 8집 정도는 충분히 지금 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거의 2단 젖히고 두는 게 정수예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약간의 득이 있더라도 중앙의 두텀이 그 끝내기로 했을 때 도움이 된다면 여길 이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는 뭐꼭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나중에 단수당하면 또 이었을 때 뭐 완전히 공배죠. 네, 이곳을 교환을 하고 끝내기를 한 다음에 합연을 맞게 되면 이제 큰 자리는 다 두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이런 데를 이제 또 맞게 되면 이것도 지금은 좀 당하는 자리인 이런 거를 건가요? 또 설마 붙이진 않겠죠. 할 것 같은데요. 너무 독한데요.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 이제 끼우는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데 끼우면 그냥 막아요. 네. 있는 게 이제 선수가 끊어서 이제 방비가 되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끼우는 게 있네요. 네. 단수 이렇게 버티면 되네요. 두어 가나요? 이렇게 버티면 됩니다. 버티는 게 하나 있네요. 이거 아니면 약간 많이 당하거든요. 네. 버티는 게 있네요. 안 하겠네요. 그게 있으면 박하민 프로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픈 자리가 또 나왔어요. 이어야 되는군요. 숨어 있었네요. 7집 자리가요. 이으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뭐 흙이 젖혀이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 두 집이 30초. 나니까요. 하나, 지금은 둘,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다섯, 두 집에 여섯, 정확히 7집이 불어났죠. 여덟. 큰 자리네요.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조상현 군이 이제 오늘 박하민 프로한테 승리하려면 이제 뭐 네. 전투 아니었으면 이제 끝내기 승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덤을 받는 거니까요. 그 판에서 30초. 판에서 하나, 둘, 셋, 반면 승부 넷, 또 다섯. 끝내기 가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요. 워낙 정도에서 지금 끝내기에서만 당한 게 제가 보니까 여기 당한 것도 있고 보니까 합쳐서 한 5집 이상은 당하고 있거든요. 이미. 오늘 조상현 군이 마무리 공부는 확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마무리에서만큼은 탑 중에 탑이니까요. 30초. 정말 순식간이네요. 하나, 둘, 그렇죠.
셋, 이건 진짜 뭐 순식간에 덤이 따라잡히니까 그냥 눈 뜨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흙집도 많이 줄었어요. 흙이 지금은 61집 나거든요. 근데 얘는 100집은 불어나기만 해서요. 네. 여기가 5, 15, 20, 2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100이 한 76 정도 납니다. 아홉, 열.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한 15집 정도의 차이죠. 덤을 제하고도 한 8집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바둑은 사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끝내기로 이길 수 있는 바둑이 아닌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참 어떻게 일곱, 보면 여덟, 아홉. 이 조상현 군의 스타일이 전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출발부터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박하민 선수는 맞춤 정장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조상현 군이 포석을 준비를 분명히 해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선에 덤을 7집 받는 치수이긴 하지만 그냥 영생 바둑 두듯 호선에 그냥 포석을 짜듯이요. 네. 그렇게 부딪혀 봤으면 어땠을까? 뭐 결과론 얘기긴 하지만요. 그렇게 해뒀으면 더 이제 본인의 몸에 맞는 옷처럼 조금 더 기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지막까지 더 좋은 끝내기 자리는 없는지 초읽기까지 사용하면서 찾아보고 있고요. 네, 형사 자체는 지금 이미 좀 어렵긴 했지만 계속 열심히 개가도 해보고 있고 승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현 군도. 근데 이제 알 거예요.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요. 아마 조상현 선수도 중앙에 이렇게 좀 잘 돼서는 해볼만 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붙여갔어요. 붙이네, 진짜. 박하민 프로는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거 안 됐던 거 이게 아닌가요? 안 되긴 하지만 뭐 손해는 없어요. 어차피 찌르고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흙이 이제 다행인 것은 이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수가 되니까 뭐 크게 당하진 않죠. 네. 대신에 있고 둘 때 자체로 그냥 맞기만 해도 여기를 한번 당하는 순간에 마지막 하나, 이거 젖히는 것도 당하죠. 백은 뭐 넷, 손해는 없어요. 근데 박하민 프로가 이거를 깜빡했을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럴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우선 조상현 선수가 여기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깜빡했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를 표정 한번 볼까요? 깜빡한 것 같은데요. 입을 앙담은 걸로 봐서는 아니네요. 아닌 척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네, 근데 지금 이 아니면 상황으로 네. 약간의 끝내기를 한 것 같아요. 백이요. 아주 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이것도 네. 끝내기를 하게 된 계산이군요. 이제 조상현 군 다 보고 있죠. 이것에 대한 대비가 돼 있으니까 나가는 그 수에 거침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를 조상현 군이 이미 보고 있었을까. 뭐 닥쳤을 때도 찾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 자리를 네. 확인을 해놓고 진행을 시켰던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이미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죠. 네. 이 준비를 딱 했구나라는 것을요.
일단 곳곳에서 조상현 선수가 보여줄 자리는 다 보여줬는데 일단 포석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네. 다 보여줬습니다만 프로의 벽이 이만큼 높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면라면 굉장히 잘 둔 바둑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의 엷은 부분을 백의 공세 자체를 하나, 막아내고 넘겼다라는 것에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초읽기였거든요. 네. 근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위기 상황은. 근데 잘 견뎌냈고요. 조상현 군의 나중에 굉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그 기사들 중 견디는 힘이라고 하죠. 분리했을 때 딱 견디고 견디는 그런 힘은 이제 뭐 정상급 기사들 중에서도 강도현 구단이 가장 강합니다. 예. 네.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상대한테 큰 타격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상현 군한테도 이제 동년배들이나 선배들이 이제 영생 시합을 할 때 그 한 판 이겨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끈기가 됐던 버티는 힘이던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박하민 선수도 좀 수월하게 승리까지 이어가는 것 같지만 얼굴 보세요. 아니요, 오늘 그렇죠. 귀까지 붉어져 오늘은 있어요. 쉽지 않은 대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논란 장면이 많을 겁니다. 둘, 이런 곳에서 처음에 약간 이제 백진을 끼어들어올을 때 역습에서도 조금 놀랐을 거고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건 중앙에서 아 이거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바둑이 안 끝나요. 그 상황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물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오늘 뭐 비록 패배를 하기는 하지만 이 후반전이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좀 본인이 당했잖아요. 네. 이 아픔을 앞으로 딛고 조금 더 조상현 선수만의 전문 분야로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네. 장점이 참 많은 선수입니다. 네. 별명도 돌부처라고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별명이 돌부처인지는 막 제가 그 하도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요. 그럼 돌부처죠 뭐. 네. 일단 그 이 나이대에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바둑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조상현 군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대북 표정으로 저희가 얼추 유추를 해보는데 네. 오늘 바둑을 어떻게 이 선수가 느끼고 그리고 생각했을까 전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 처음 시작할 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자세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요. 근데 이 자세나 그 표정이 흔들린다는 건 역시 이제 마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동요가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저런 것을 이렇게 표정이 안 드러나고 감출 수도 있죠. 이제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하거나 네. 이제 사귀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뭐 기사들도 본인의 그 특유의 습관이 있잖아요. 네, 끝나고 나면 내가 그랬어? 라는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본인도 잘 모르는 모르게 거죠. 예.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바둑 두는 기사들이나 프로를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마음 다스리는 걸 겁니다. 그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거를 이제 다스리지 못하는 어린이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게 결코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좀 수양을 통해서 조금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젠 공배만 남은 건가요? 종국이 됐습니다. 집들이 참 이쁘게 많이 났죠? 그렇네요. 여기에도 이거 뭐 집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개가를 그냥 뭐 좀 떼어내면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참 네. 근데 백이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사실 언제 이제 이렇게 예전 연결이 바둑에 됐죠? 그게 바둑은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네. 연결이 다 되면 그 바둑은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야, 어떻게 이제 연결이 이렇게 다 됩니까?
바둑이 끊긴 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네요. 뭐 끊긴다고 해서 꼭 바둑을 진 건 아니지만 흑의 돌들은 다 여기도 딱 끊겨 있고 예, 5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계산을 하고 있죠. 하기 네. 위해서 깔끔하게 저렇게 이렇게 돌을 교환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어렵습니다. 돌 교환하다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죠. 막 순식간에 네. 네, 집을 흑이- 만들었네요. 흑이 지금 54, 백은 백집이 67인가요? 네, 10석집 차이니까요. 덤을 제외하고 6집. 차이. 네. 6집 차이면 사실 끝내기에서 5집 이상 당했거든요. 먼저 맞고 자, 오늘 대국은 박하민 7단이 6집을 남기면서 승리까지 이어갑니다. 복귀할 때도 표정이 없어요. 네. 과연 침착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질문을 통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프로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네, 뭐 근데 승리를 했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승리한 그 표정은 아닙니다. 네, 오늘 조상현 군이 그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마무리에서도 정확하게 꼼꼼히 따져봤다는 거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좀 포석에서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평소에 두던 호선바둑으로 두던 표석을 두었으면 조금 더 잘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글쎄요, 뭐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뒀고 네. 조상현 그 군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적인 모든 면을 다 보여줬고요. 침착함, 전체적으로 잘 뒀는데 다만 운영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 과연 대국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국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상현 군, 오늘 박하민 프로하고 대국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잘 들은 거.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요? 수익. 수익이 오늘 박하민 프로도 사실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 프로젝트 참여에 있어서 이겼을 때와 졌을 때가 좀 다릅니다. 부담도 되셨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우리 유망주를 가르쳐줘야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린 나이에 하나생명배 우승한 거는 알고 있었어가지고 네. 네, 강하다고는 알고 있었고요. 그냥 그런 뭐 이기고 지는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네, 즐겁게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아세요, 상현군? 우리 상현군 그 대한생명배, 하나생명배 대국했을 때 결승 뒀을 때 박하민 프로가 해설했대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 해설 보면서 어땠어요? 비밀이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 바둑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딜 짚어봐야 될까요? 여기가 될까요? 흙이 이쪽으로 압박하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런 데 두면은 이도를 공격하면서 더 져가지고 여기도 집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벌리면서 이돌 압박 느껴가지고 조금 네 백이 좀 초반에 좀 편해진 네, 것 네. 같죠? 상현 군은 여기 압박하는 거 생각은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근데 선택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귀가 크잖아. 귀가 약하다고 귀가 봤어요? 크다고 봤어요? 귀가 크다고 봤어요? 네. 뭐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요. 네. 네. 근데 상현 군, 그 오늘 초반에 둔 그 포진 있잖아요. 저렇게 걸쳐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갈라친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 두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준비해 온 건가요? 아니. 아니에요. 네. 즉흥적으로 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사연군이 약간 공격적이고 스타일이 아, 초반에 둘 때 좀 실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저렇게 둬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네. 사실 저거 한 20년 전 거거든요. 박하민 프로하고 좀 후반전을 겨뤄보고 네.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좀 따라가 볼까요, 네. 주순? 있고요. 아, 여기서 그래도 날카로운 저는- 수가 나왔는데 어땠을까요? 저는 일단 맞고 어, 안정을 취하면은 사실 어차피 계속 맛이 나빠가지고 아, 네, 되게 그랬네요. 지키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어차피 큰 자리 들 것 같은데 그때 살렸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조상현 구단이 조상현 군이 미래의 구단. 수가 너무 잘 보여도 탈이에요, 그렇죠? 네, 저기가 딱 보이니까 지금 결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박하민 프로 말씀은 여기를 먼저 안정을 시켜뒀으면 저기가 지킬 수가 없죠. 백이 백이- 한 수를 딱 둬도 뭐, 어디를 지켜야 되는 건지. 네. 귀도 맛이 그렇죠. 안 지킬 어. 거. 네, 못 그래서 지킬 거. 이곳을 하나 막아서 한번 해볼까요? 아, 막고. 네, 그냥 뭐 이어서 둘까요? 이렇게 안정시켜 두었다면 전체적으로 바둑을 좀 두텁게 운영을 할 수 있었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조금 더 두기가 어려웠겠습니다.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연군이 술을 너무 빨리 보니까 보이는 걸 이제 보이는 어떡해요. 거예요. 네. 보여서 바로 이제 술을 내려 들어갔는데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죠. 네, 날카롭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실전과 같은 진행이 됐는데 그 정도일까요? 네,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네, 부분적으로는 잘 살았는데 실전에 여기 이렇게 당한 게 좀 아프지 않았나. 네, 실전에 저는 네, 너무 커서 안 될 수가 없을 이거는 사용은 어땠어요? 높이 가는 건 생각했어요? 네.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실착이라고 그랬는데 높게 가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어떨까요? 네, 지금은 네. 높게 가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실전처럼 실전이 그죠. 이렇게 두터운 거의 쌓인다 봐야 되는데 높게 있었으면 네, 집 짓기가 더 되게 만만치 않았을 거. 실전에 이렇게 두었고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됐죠. 근데 네, 오늘 조상현 군은 이곳에서 공격을 당했고 중앙에서도 공격을 당했는데 공격 자체는 굉장히 타개를 잘하는 네,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박하민 프로도 귀까지 빨개졌었거든요. 제가 치받거나 여기서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끊겨가지고 막상 흙이 잘 타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었으면은 굿자로 아직 못 살아 있어가지고 계속 좀 시달림 당할 것 같은데 네. 안에서 그래도 잘 살아가지고 오늘따라 좀 더 공격적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중앙이 승부처가 됐습니다. 그때 제끼거나 이쪽으로 늘었으면은 좀 더 네. 조상현 군 이 붙였을 때 대빈하고 있었죠. 여기가 두터워지면 올 것이다. 네. 붙였을 때 딱 들었던 첫 일감은 어디예요? 어떻게 여기서 행마를 해야겠다. 좋지만 아, 젖혔을 때요? 그때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호구 치면은 어. 백도 그러니까 단수 치고 이으면 차단은 되는데 네. 뭐 따먹고 뛰어 나오면은 뚫긴 했는데 이쪽은 그래도 다 지워지는 모양이라 네 그게 실전보단 낫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약간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조상현 군도 제 생각에는 여기를 두고 이 호구 치는 수까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 못했어. 아, 생각 아. 못했어요. 아. 이선의 호구가 참 좋아 네. 보여요.
일단은 탄력적으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젖히고 이것을 최대한 깨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전은 백이 워낙 편하게 이렇게 막혀서는 거의 집으로 굳어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조상현 군이 이곳을 응수타진했고 박하민 프로가 반발했을 때 이 장면이 이 바둑에 그래도 중요한 승부처지 않았나 싶은데요. 뛰어들 줄 알았는데 네. 뛰면은 어떻게 드시려고 했어요? 뛰면은 그냥 일단 밀려요. 막 네, 밀고 이런 데 끊어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네. 쉽지 않아요. 네, 잘 되는지는 그러니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냥 나가는 건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어도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것보다 뭐 득일까 그냥 싶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뭔가 네. 취지를 살려서 여기에 약간 네. 실전은 백이 좀 쉽게 지켜진 느낌이라. 네, 실전은 그러니까 자체로 여기서 받는 게 안 이상할 것 같은데 뭔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연결돼가지고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 네. 조상현 군 여기를 딱 들어가서 여기서 한방 승부를 해야지라는 생각 해봤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뛰면 잘못 잘 못 살 것 같아서요. 붙이면서 막상 타개하면은 백도 좀 어려워가지고. 네. 그 조상현 군이 평소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두는데 오늘 박하민 프로를 많이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같네요. 이거 사실 이거 평소에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바둑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박하민 7단이 상현군이랑 대국을 했는데 뭐 물론 한 판이지만 오늘 바둑에 느끼는 점에 있어서 좀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일단 뭐 기본기는 엄청 굉장히 탄탄한 것 같고요. 그렇죠. 조금 뭐 술기나 뭐 이런 면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 약간 승부처에서 조금 물러나는 면이 좀 있지 않았나. 네. 오늘 대국에서는. 네. 원래 안 그랬을 텐데. 굉장히 아쉽네요. 네. 승부처에서 굉장히 강한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하민 프로 하면은 저는 이제 마무리, 끝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내기를 잘하는 비결, 비법을 좀 우리 상현군이 알 수 있게 좀 전수를 좀 해주세요. 상현군 나이 때 맨날 기보를 많이 나봤었는데요. 기보 나보면서 끝내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나봤던 것 같고 개가를 많이 했고 네. 그런 연습을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네. 되지 않았나. 앞으로 잘할 수 있죠, 상현군.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현군이 앞으로 어떤 프로 기사가 되고 싶은지 이제 꿈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신진수 사원. 신진서 구단처럼 박하민 프로 앞에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쑥스러워서 얘기 못하겠죠. 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또 프로 기사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유망주를 만나봤는데 네. 어제 못지않게 일단 재밌는 한판이었고 앞으로가 참 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비록 이제 정상을 상대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조상현 군이 아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보여줬다. 이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99년생과 2009년생 유망주의 대결인데 네. 99년생 정상급 프로는 신민중 구단이 출전을 해요. 그렇습니다. 신민중 구단 이제 랭킹 3위로서 정상의 위치에서 출전을 하게 되고요. 내일 이제 99년생 신민준 구단을 맞아서 2009년생인 김인찬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내일은 또 어떤 바둑이 그려질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